멀티플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신참 변호사의 따뜻한 성장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회가 품어주는 따뜻함이 참 좋은데요. 배우 박은비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우영우라는 캐릭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응원하고 싶은 존재이지만 때로는 그런 응원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이기도 하다. 또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박은빈이 너무 매력적이다. 놀랍게도 매력은 우영우의 장애에서 온다 라고 말했는데요. 누군가의 부족함이 매력이 되고 응원하고 싶지만 응원하지 않아도 충분한 존재는 비단 우영우뿐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기도 할 겁니다. 기꺼이 품어주는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댓글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관악 FM 그리고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청소년 종합상담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7월 25일 월요일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복숭아 DJ 복디 임민경입니다. 오프닝에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족함이라 하면 괜히 숨겨야 할 것만 같고 나를 저평가받게 만드는 무엇일 것만 같은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 부족함이 매력이 된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나의 부족함 혹은 드라마와 관련한 에피소드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또는 더보기란 링크에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관악 FM과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직접 사연 듣고 상담도 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간과 요일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수요일 5시에 늘 찾아뵀었는데요. 월요일 오후 4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갑니다. 실시간 댓글로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잘 듣고 계시다가 실시간 댓글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고요. 오늘 첫 번째 퀴즈 바로 나가겠습니다.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단어는 김 위에 밥을 펴놓고 여러 가지 반찬으로 소를 박아 둘둘 말아 싸서 썰어 먹는 음식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주인공 우영우가 즐겨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소풍 갈 때 도시락 단골 메뉴로 꼽히는 이 음식 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가 3개가 있습니다. 1번 김밥, 2번 집밥, 3번 콩밥. 1번 김밥, 2번 집밥, 3번 콩밥.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 사이에 저희는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음악도 힌트가 되겠네요. 더자두가 부릅니다. 김밥.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픽션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잘 말아줘 잘
김밥 속에 단무지 하나 요새 김치에 치즈 참치가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우리의 사랑도 변해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밥알이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있을래 날 안아줘 날 안아줘 옆구리 터져버린 저 김밥처럼 내 가슴 터지게 해 너 사랑해 널 사랑해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거야 우와. 끝까지 붙어 있을래 네,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관악구에서는 FM 라디오 100.3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관악 FM 이용하시면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유튜브에서 청소년은 처음이라 줄여서 청처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주소창에 bit.ly/사연 보내기 검색하셔서 사연 보내주세요. 유튜브 더보기에 링크도 달아 놓을 테니까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도 언제나 열려있으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더 자두의 김밥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관련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는 청소년 이슈와쇼 시간입니다. 오늘 청소년 이슈와쇼에서는 웹툰 공모전, 청소년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인스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실 박가릉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식,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시티문화재단에서 디자인이나 그림 쪽에 관심 있으신 청소년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네, 요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청소년 나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등부, 고등부 따로 지원을 먼저 받고 있고요. 중등부는 14세부터 16세까지의 중학생 청소년, 고등부는 17세부터 19세까지의 고등학생 청소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혹시 나이에 해당이 되셔도 웹툰, 만화 관련 전공 대학생이 이미 되신 분들은 공모 신청이 불가능하시고요. 그리고 1인당 2작품 이상도 출품 가능하고 2, 3인 팀으로도 작품 출품이 가능합니다. 네, 공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작품 응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8월 19일 금요일까지 응모가 가능합니다. 요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웹툰 출품할 때 맞춰야 할 주제나 출품 조건이 혹시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공모 주제는 자유 주제이고요. 출품 규격은 10컷 이상의 단편 완결본 원고여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블라인드 심사를 위해서 작품의 응모자의 이름이나 소속은 기재하지 않고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접수를 하실 때 파일명으로 이제 이름이랑 작품 제목을 같이 제출하시면 아까처럼 작품에는 이름을 기재하시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공모전 하면 상금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참 중요한데 상금 얼마인가요? 상금이 엄청난데요. 네. 먼저 중등부, 고등부 따로 입선,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으로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상금이 주어지고요. 게다가 중고
등부 통합해서 한 명 대상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또한 여기 시상식에서 드라마 요새 유명한 DP의 원작 웹툰 작가도 초빙해서 특강도 개최한다고 해서 관심 있으신 청소년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이 공모전 응모를 꼭 하지 않으셔도 시상식만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50분으로 시티문화재단 02-572-1851로 연락하시면 되거든요. 네. 공모전에 관련된 다른 사항들도 시티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시상식에서 작가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너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평소에 디자인이나 웹툰 쪽으로 진로를 꿈꾸셨던 우리 청소년 분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알려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 미디어 사용 조절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웹 기반 프로그램 인스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탑인가요? 네. 우리 보통 제가 많이 하는 게 인스타인데 단어가 상당히 비슷하대요. 네, 맞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인스탑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스탑의 줄임말로 이제 청소년들의 미디어 과의존 해결을 위해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미 2차례 청소년 29명을 대상으로 이제 시범 운영되어서 효과를 검증해서 제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새 확실히 미디어 사용이 늘면서 뭐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정말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뭐 청소년분들은 조절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인스탑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나요? 청소년 누구나 온라인 누리집으로 접속하시고 또는 포털 사이트 인스탑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도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회원가입만 하시면 바로 이 인스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은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총 7회기로 진행이 되고요. 미디어 이용 습관에 관한 자가 진단부터 미디어 이용 생각 바꾸기, 미디어 사용 조절 등 포털 사이트에 회기당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주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당 3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이전 회기부터 계속 스마트폰에 사용했던 것에 관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거 유념하셔서 체험해본 또 청소년들의 후기도 있는데요. 참여하기 간단해서 다들 부담 없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습관을 고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자기 전에 핸드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상담 선생님과 청소년이 1대1로 연결되어서 프로그램 회차마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리집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로 문의하시면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과의존해서 사용하는 게 점점 나이도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이 걱정이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박가릉 PD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정책 소식인데요.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 청소년의 눈으로 본 청소년 보호 정책은 어떨까요? 청소년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 소식 우리 신미정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휴가신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참여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공모전 어떤 공모전인가요? 네, 청소년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시각이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뜻을 담아 마련되었는데요. 청소년 참여 포털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이 포털 통해서 참여를 하면 되나요? 네,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든 가능하고요. 개인이나 5인 이상 단체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전 주제는 청소년이 말하는 보호정책인데요. 지난 5월 출범한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정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청소년들이 직접 정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공모전이네요. 아마도 진짜 어른들은 생각지도 못한 제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최종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국민 공감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총 3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합니다. 또 국민 공감 투표에서 50표 이상을 받은 제안은 청소년 특별회의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정책까지로 선정된 제안은 관련 부처에 전달되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 기회에 우리 청소년분들 원하셨던 이런 보호 정책에 관심 있던 거 소리 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우리 신미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이슈 와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음악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치즈가 부릅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른 노을 지던 그 하늘 아래 가로수길을 따라 걷던 우리들 많은 사람들과 발끝을 부딪히며 걷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봤었고 뒤에선 누군가가 쫓아온 듯해 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난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그날 넌 기억하니 예전에 우리 꿈을 나누던 그 밤의 놀이터를 마냥 하늘만 보며 결국 잘 될 거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난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바보 같던 웃음에 순수했던 날 우리가 오늘도 그리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난 늘 생각해 난 늘 생각해야 해 이제 그만 지겨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난 이제 그만 지겨워 지난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2년을 건너뛰고 3년 만에 열린 행사에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폭우 속에서도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여전히 성소수자들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를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청소년이 알고 싶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알고 싶다는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철홍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알게 된 소식인데 센터장님이 휴가 중이신데 이렇게 오신 거래요, 방송을 위해서. 근데 방송을 위해서 왔다기보다 원래 방송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그날 휴가를 내버린 거죠. 아니 사실 그래도 뭐 휴가를 맨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쓸 때는 잠깐 양해를 구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다뤘던 주제가 그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의 안전, 인권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참 좀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 이것도 참 얘기하자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이고 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한 주제라서 이 청알에서 언젠가는 한번 꼭 다뤄야지 하고 있었는데 앞에 제가 코너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 퀴어 퍼레이드도 열렸고 이제 그 퍼레이드를 포함해서 지금 31일까지가 서울 퀴어 문화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딱 이 이야기를 다뤄보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방금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특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려요. 네, 몇 가지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 조사는 조금 오래된 거기는 해요. 2006년에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 이제 조사 연구를 한 건데요. 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77.4%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47.4%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가 자살 시도를 해봤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200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이제 성소수자든 성소수자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했던 연구를 보면은 이런 청소년 자해나 자살 시도 경험이 한 10% 정도로 나와요. 이것도 뭐 얼마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전체 청소년 10%라는 수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이라고 오늘 계속 언급이 될 그런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작년에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라는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10대 때 탈가정 그러니까 집에서 나온 그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탈가정을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계획해본 성소수자 153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였는데요. 물론 이제 전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더 가정 내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그랬으니까 탈가정을 고민하거나 해봤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이제 그래서 수치가 좀 높아질 수는 있을 텐데요. 이제 이 탈가정을 고민해보거나 실제로 해본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이 현재 고민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제 응답자의 60.8%가 자살 자해 시도 또는 충동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이 이렇게까지 높다는 건 정말 그만큼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소수자와 관련한 용어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동성애자, 뭐 트랜스젠더 이런 말들은 많이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해의 부족에서 많이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개념 용어부터 정확히 알자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소수자들도 더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요. 또 아직까지도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 이것도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뭐 저도 이제 이쪽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낸 뭐 보고서나 책자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띵동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띵동에서 나온 성소수자
청소년 성소수자 또래지지 가이드북 달라도 괜찮아라는 책자하고 또 같은 띵동에서 나온 큐로 만드는 울타리라는 책자에 이제 이런 성소수자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바탕으로 제가 또 제가 나름대로 조금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쉬우시게 좀 표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정성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정성별이라는 거는 지정된 성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정이 됐다는 거냐면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이라는 성별이 지정성별이 되겠죠. 흔히 뭐 출생 신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게 지정성별이 되겠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스스로 나는 이 성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성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별 정체성이 지정 성별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트랜스젠더는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이 지정 성별과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지정 성별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사실 용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시스젠더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성별과 지정 성별이 같은 사람을 시스젠더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별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나는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젠더 퀴어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네팔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입국 신고서 쓰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여권 번호도 적고 뭐 주소도 적고 하는데 그 중에 성별 적는欄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그 네팔의 입국 신고서에는 그 성별란에 남성, 여성 그리고 아더, 기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그 남성 여성이 아닌 다른 성별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해서 좀 놀랍고 뭐 반갑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 네팔 말고도 이렇게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 성적 이끌림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성의 성적 이끌림을 느끼면 동성애자이고 나와 다른 성의 성적 이끌림을 느끼면 이성애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성적 이끌림을 느끼면 양성애자 이렇게 부르고요. 또 아까 젠더 퀴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양성애자라고 하면은 두 개의 성만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성애자, 범성애자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어떤 타인에게 성적 이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라는 또 개념도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나는 존중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는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차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다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 2014년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라고 그 안에 이제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통계적인 분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청소년 성소수자 2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혐오 표현을 들은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 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든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 또는 뭐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뭐 동성애는 죄악이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교사로부터 한 번 이상 이런 말을 들은 청소년이 80%였고 다른 학생으로부터 한 번 이상 들었다라고 한 비율은 9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통계적으로 그렇고 뭐 구체적으로 겪었던 일들 같은 거는 이따가 또 다른 이제 좀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에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좀 자괴감도 뭐 좌절감이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혐오 표현을 듣고도 58%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못 들은 척하거나 무시했다라고 답하는 등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항의하지 않은 이유로 77%가 자신이 성소수자임이 드러날까 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라는 게 드러나는 게 이제
또 다른 더 심한 이제 폭력과 차별을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학교의 규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교복도 뭐 남학생이 입는 교복, 여학생이 입는 교복 이런 게 정해져 있고 머리 모양도 또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지정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옷을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들이 또 많이 있는 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학교에서 연애 같은 걸 금지하는 뭐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인권 침해다 해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뭐 이성 간의 연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이성 간의 연애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동성 간의 연애만 금지하는 그런 학교도 상당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반 검열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우리 반에 동성애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내라. 이런 일을 당한 비율도 4.5%. 그리고 성소수자에게 벌점, 정학, 강제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가하거나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지는 않지만 압박을 가해가지고 자퇴를 하도록 만드는 사례도 있었고, 네.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20%,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 54%. 또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신체적 폭력이나 따돌림을 많이 겪었고, 그런데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때 교사에게 알린 적이 없다라는 비율이 또 86.5%로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교사한테 알렸을 때, 선생님한테 알렸을 때 선생님들의 대응이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겠죠, 사실. 그래서 28.6%는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피해자에게 신경 쓰지 말라거나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21.4%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14.3%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혼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 선생님들한테 잘 안 알리게 되는데 78.9%는 안 알린 이유가 성소수자인 것을 선생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71.1%, 알렸다가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12.2%, 이제 중복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이나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성소수자임이 드러난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활동 못하게 이제 타의로 그런 활동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또 이런 활동하다가 본인이 성소수자인 거가 드러나거나 뭐 차별 폭력을 겪을 것이 두려워서 학교 활동을 포기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차별이나 괴로움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차별 및 괴롭힘을 경험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증, 학습 의욕 저하,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한 비율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에게서 자살 시도를 해봤다, 자해를 했다, 학교를 결석했다, 이런 응답이 나타났고요. 조금 조사 결과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교내 상담실도 있고 하니까 상담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담을 해보지 않았다, 상담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8.4%고, 상담을 해봤는데 도움된 적이 있다와 도움된 적이 없다가 한 반반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또 좀 구체적인 경험 얘기하면서 좀 좋으신 그런 상담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예도 나오긴 할 텐데, 여전히 조금 이런 상담에 대해서도 좀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뿐이 아닌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차별을 겪었다라는 게 뭐 사실 수치를 처음 들어본 거여서 너무 좀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의 두 번째 퀴즈 센터장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는데 근데 굉장히 유익한 퀴즈입니다. 이제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도움이 되실 텐데, 오늘의 퀴즈는 다음 중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닌 것은 어디일까요? 입니다. 1번 성소수자 부모 모임, 2번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3번
청철아 청취자 모임. 예,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다음 세 개의 단체 중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닌 것은 1번 성소수자 부모 모임, 2번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3번 청철아 청취자 모임. 3번 모임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것 이 같아요. 모임이 아마 있으면은 활동을 할 텐데 아직 모임이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모임이 아직 없는 모임입니다. 네. 근데 아직 이 내용이 안 나왔다고요. 네.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꼭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마 네, 충분히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적인 조사 결과 중심으로 우선은 살펴봤는데요.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단체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2016년에 성소수자 청소년 15명을 심층 인터뷰해서 낸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Q로 만드는 울타리 인데요. 요거를 조금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직접 몇 군데 살펴볼 것들을 좀 밑줄을 쳐왔는데 네. 직접 좀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지 정체성 탐구의 면에서 일단 보면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과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은 각기 다르지만 빠르게는 유치원 시기 즉 학령 전 아동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들이 뭐 나 지금 정체성 문제로 성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커밍아웃을 한다라든지 하면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는 반응이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한때 지나가는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사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 자체가 그 청소년기 뭐 자아 정체성을 탐구하는 시기다 이렇게 뭐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성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성 정체성 탐구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정체성을 탐구하다가 본인이 이성애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다든지 시스젠더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보면 이제 가장 큰 불안은 관계의 무너짐, 즉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세상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친구들이 떠날 것이라는 생각, 교사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부모가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 혹은 가족이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등 이런 좀 좋아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또 그 소중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주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청소년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다니는 경우 기독교 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자로서 살아야 할 미래의 암담함 때문에 등의 이유로 무언가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아보고 동성애자인 경우 이성을 좋아하길 바라보기도 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지만 자신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략을 생각한다. 여기도 좀 약간 안타까운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뭔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나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배척당할 거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이 청소년의 경우였는데 자신이 게이라는 것이 알려지더라도 크게 배척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바꾸려고 시도하는 중에 불행하였고 반대로 소수자로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후에는 더 행복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탐구 청소년들이 꽤나 어렸을 때부터 진지하게 이렇게 탐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겠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가족 내에서의 경험을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커밍아웃을 한다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가족한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커밍아웃을 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도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 읽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진실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소소한 질문이라 어쩌면 너무나 간단한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더 이상 가족을 속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네, 이제 뭐 연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종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본인의 정체성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대화 주제가 나오거나 했을 때 계속 자신을 속이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을 할 때는 네, 이제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 이 가족 구성원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떠보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 떠보는 과정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은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의미하는 표현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서 실제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에도 그 의미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방어하거나 회피하거나 별거 아니다 하고 간과하거나 뭐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가족의 품을 떠나서 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많이 가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탈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뭐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정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또 많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의 얘기 아까 이제 통계적으로 좀 살펴봤던 건데요. 네. 이제 교사가 어떤 혐오 발언을 했을 때 느껴졌던 감정은 이제 화가 났다, 두려웠다, 무서웠다, 충격적이었다, 심장이 떨렸다 이런 감정을 느꼈고 근데 반면에 어떤 상담 과정에서 존중받은 경험이 있거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사의 말이 있는 경우 생생하게 기억하며 교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좀 더 대화를 시도해 볼 만한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하는 이제 교사들, 어른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좋은 선생님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정체성 고민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입시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교사의 종교관에 따라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너는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좋은 반응을 해주셨던 그런 케이스가 하나 나와 있어서 이제 우리 모두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대요.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같이 나한테 먼저 밝혀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말, 멘트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먼저 알려줘라. 만약 그 친구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나는 그런 것을 아직 겪어보지 못했고 나는 그런 것에 아직 그 입장에 서보지 못했으니까 대신 내가 알려주라.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내가 혹시 뭐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 사실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존중하는 태도인 거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너가 너여서 고맙다 이러는 말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되게 뭉클하네요. 네, 예,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근데 아까 교사들이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 있었죠. 네. 이제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가 아닌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교사들이 이렇게 성소수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도 그걸 보고 배우게 된다는 그런 네. 점도 있었고요. 네, 네, 쭉 넘어가야겠네요. 그다음에 또래 친구와의 경험 보면 이제 또래 친구들한테도 좀 폭력이나 그런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아까 그 조사 결과에서 봤듯이 많았고. 또 이제 가까운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지만 이제 아우팅을 경험한 아우팅이라는 거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그걸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이 그 성소수자 청소년을 뭐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필통에다가 립밤 같은 거를 놔두면 그걸 깨놓고 가고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도 보기 싫다고 나가고 뭐 욕하면서 나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겪은 경험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정말 정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고서가 네. 굉장히 긴데 이제 생생한 이야기들 대화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잘 읽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소개는 못하겠지만 이제 한번 그 띵동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겁지만 그래도 꼭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일단 이게 퀴즈하고도 상관된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이라는 단체하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는 단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띵동은 진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돕고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딱 그 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도 띵동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 나오고요. 그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하나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이제 가족들한테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 했는데 사실 그 과정을 겪으신 부모님들의 모임이에요. 아이가 성소수자인. 그래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나는 가족이랑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성소수자라고 했을 때 뭐 전혀 이런 쪽에 지식이나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먼저 겪으신 분들과 좀 대화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 좀 암울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세상이 온통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띵동 이런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 또 많이 있으니까 꼭 도움을 받으시고 꼭 살아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초롱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관악 FM이 함께 만드는 방송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시즌3 8번째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청소년 이슈와슈 그리고 청소년이 알고 싶다에서 소식 전해드렸고요. 끝곡은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잘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인사드릴게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처음이니까.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을 퀴즈 정답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퀴즈 1번 근한님 그리고 헤일리장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퀴즈 2번째에서 구정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님 그리고 근한님께서 퀴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